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모빌리티 개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상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택시 서비스 중에 하나인 택시미터를 팀원들과 함께 개발하며 겪은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는 택시미터 소개 후 4가지 개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택시미터 소개입니다. 미터란 택시 요금을 계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미터의 종류는 오프라인 미터와 앱미터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미터는 중형 택시를 탑승하시면 차량 가운데에 요금이 올라가는 기계로 존재하고 있지만 블랙이나 벤티와 같은 앱미터는 오직 기사 앱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앱미터는 GPS 기반으로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택시 미터 서버에서 이를 처리해 사용자에게 정확한 요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미터에서는 차량 내 미터기가 이미 존재하여 모바일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앱을 통해 기사님의 실수로 인해 요금이 잘못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금이 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 GPS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보장하여 붉은 경로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파란 도로 위로 보정하는 맵매치 기술을 사용해 요금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택시미터의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개선 사항을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작업 중 겪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어떤 게 있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차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 레디스 네트워크 I/O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 경로 GPS 및 맵매치에 필요한 데이터는 기존에는 레디스를 활용하여 보관하고 조회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주행 중 데이터에는 보전 전 경로, 맵매치 데이터, 보정 후 경로, 그리고 요금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특히 메모리 사용량이 2GB에 비해 네트워크 I/O가 500Mbps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맵매치 및 요금 계산을 위해 일정 주기마다 레디스 조회 및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I/O가 높은 상황에서는 비용 증가, 응답 지연, 과도한 대역폭 사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레디스 네트워크 I/O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레디스 네트워크 I/O를 줄이려면 기존의 레디스의 운행 데이터를 전부 저장하고 꺼내 쓰는 방식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규 주행 데이터의 관리 구조는 각 주행 데이터를 하나의 인스턴스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행 데이터가 인스턴스의 로컬 캐시 영역에 있다면 네트워크 전송을 최소화하여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행 데이터가 어느 인스턴스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레디스에 기록하여 라우팅 정보를 관리했습니다. 또한 서버 내 이벤트 버스를 구성하여 각 인스턴스 사이의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였습니다. 주행 중일 때 이벤트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 A에 첫 번째 GPS가 들어오면 택시미터의 인스턴스에 자기 거라고 레디스에 마킹합니다. 이후 다시 주행 A가 누구의 소유인지 레디스에 조회하여 1번 인스턴스에 대한 IP를 가져옵니다. 이후 1번 인스턴스에 API로 첫 번째 GPS를 전송하면 컨슈머에서 이를 받고 메모리상에 첫 번째 GPS를 저장합니다. 만약 다른 인스턴스에서 두 번째 GPS가 인입될 경우 레디스에서 응답받은 라우팅 정보로 1번 인스턴스의 컨슈머에 두 번째 GPS가 전달되어 주행 데이터가 1번 인스턴스에 계속 저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주행 데이터를 하나의 인스턴스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주행 데이터 관리 방식을 도입한 결과 기존 500Mbps에서 8Mbps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I/O 사용량을 98%나 줄여 더욱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개선 사항은 맵매치 최적화입니다.
오프라인 미터기가 있는 중형 택시에 한하여 맨매치 최적화를 위해 로직 수행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앱미터와는 다르게 오프라인 미터기는 기사님의 요금 검증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시간 요금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없었기에 로직 수행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매번 GPS 데이터를 맨매치하지 않고 고정 전 경로만을 관리하고 주행이 끝날 때 전체 경로를 한 번에 맨매치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맨매치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 중 GPS 데이터를 10초마다 받아서 60분 동안 주행했다고 가정하면 기존 방식대로라면 360번의 맨매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서는 단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맨매치 횟수를 줄임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성능 개선입니다. 맨매치 작업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행 중에 불필요한 연산을 최소화하여 시스템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비즈니스 로직 간소화입니다. 주행 중 실시간으로 경로를 보정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코드가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셋째, 데이터 절감입니다. 실시간 보정을 생략하면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도 줄었고 서버의 부하도 경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경로를 맨매치하는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느린 처리 속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맨매치 처리 시간이 무려 10초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맨매치가 느린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앱에서 올려주는 GPS 정보에는 정확도 값이 존재합니다. 이 정확도가 낮을수록 맨매치에 사용되는 반경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엔 반경이 커도 좌표가 일직선에 있으면 바로 직선으로 갈 것 같지만 맨매치는 확률을 기반으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도로 정보를 조회하여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진 경로를 추출합니다. 따라서 부정확한 좌표로 인해 반경 안에 들어오는 도로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확률 연산에 필요한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 최대 처리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경 안에 들어오는 연산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선한 부분은 N/M 길찾기 로직입니다. 첫 번째 좌표 주변의 도로의 수를 N, 두 번째 좌표 주변의 도로의 수를 M이라고 했을 때 이동 가능한 경로를 찾는 것이 N/M 길찾기 로직입니다. GPS가 부정확할수록 반경이 넓어지니 N과 M의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것을 제어하고자 했습니다. 필터링으로 제외한 경로는 단지 내 도로, 배가 다니는 페리항로,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 등이 해당합니다. 상단의 이미지의 도로에서 주요 도로만을 필터링한다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도로 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요 도로 필터링을 통해 연산량을 줄여 속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맨매치 속도 개선 결과 기존 10초 이상 걸리던 최대 처리 속도가 배포 시점을 기준으로 3초 이하로 내려가면서 맨매치 한 번으로 전체 경로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개선 사항은 도로 정보 라이브 업데이트입니다. 택시 미터에서 사용하는 도로 정보는 도로와 교차로로 이루어진 도로망과 톨게이트 정보를 의미합니다. 우측 이미지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도로망이고 붉은색으로 표시한 게 톨게이트 정보입니다. 맨매치할 때 기반이 되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도로 정보 라이브 업데이트의 배경은 운영성 배포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택시 미터에서는 도로 정보를 최신화하여 맨매치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로 정보는 서버 내 메모리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포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기준으로 26번의 업데이트가 이뤄졌으며 어찌 보면 단순 파일 데이터임에도 배포를 위한 리소스가 들어가는 것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라이브 중인 서비스의 도로 정보가 변경되었는지를 감지하기 위해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활용하였습니다. 개발자가 접속하는 어드민 사이트에서 신규 버전을 MySQL에 입력하면 택시미터 서버가 주기적으로 MySQL을 바라보고 있다가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을 감지할 때만 리프레시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리프레시 동작은 각 인스턴스마다 비동기로 이루어졌으며 다운로드 및 그래프 생성 후 최신 버전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후 리얼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으나 풀지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비지 컬렉터는 지원 지시를 사용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JDK8에서 IHOP가 고정된 45%로 설정되어 있어 메모리에 추가된 도로 네트워크 정보로 인해 올드 제네레이션의 메모리 사용량이 항상 45%를 초과한 것이 원인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컨커런트 마크 페이지가 수행되면서 리마크, 클린업, 그리고 믹스드 지시까지 수행되었음에도 올드 제네레이션이 계속 45%를 넘어서면서 풀지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택시 미터 서버에 적용된 JDK가 17임을 확인한 후 어댑티브 IHOP가 활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댑티브 IHOP는 시스템 상황에 맞춰 IHOP 비율을 동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IHOP 옵션은 이번 풀지시의 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메모리의 할당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매우 빠르게 객체를 할당하는데 GC가 이를 처리하는 속도보다 할당 속도가 더 빠르면 올드 제너레이션이 가득 차면서 풀 GC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제어해서 GC가 천천히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일 다운로드는 초당 25MB, 그래프 생성에 추가되는 요소는 초당 5,000건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때 구아바 라이브러리의 레이트 리미터를 활용하였습니다. 다행히 속도 조절만으로 앞서 보았던 풀지시가 발생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정보 라이브 업데이트가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배포 없이도 서비스 반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개선 사항은 마이크로 서비스 분리입니다. 기존 택시 서비스 내부에는 요금과 사업구역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존재합니다. 시외 할증 및 택시 요금을 구하는 데 필요한 모듈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행 중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기 전 예상 요금을 구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또한 배차에서는 법규에 따라 배차 가능한 기사를 추출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가 동일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규모는 커져가는데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라이브러리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하니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요금과 사업구역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각 서비스에 적용되기보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여 독립적인 유지보수를 하면서 확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다 보니 요금 계산이나 경로 내 시외 할증 경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로 전송이 필요해졌습니다. 경로 데이터는 단순 좌표 한 개가 아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모든 좌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직렬화 기술이 어떤 것이 있고 이 중 어떤 기술이 서버 간의 대량 좌표 전송에 적합한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량 좌표 전송 방법 비교에 사용한 테스트 데이터는 거리 80km, 소요시간 75분이 걸리는 경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결과 이를 제이슨으로 표현을 했을 때 304kB였으나 프로토버프에 지집 압축까지 하니 제이슨 대비 75%나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 전송이 필요한 경우 프로토버프와 지집을 합친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수행한 작업들을 정리하며 기존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서버와 비교했을 때 기술 스택과 구조면에서 변화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바 버전이 업데이트되었고 MySQL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물리 장비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스케일 아웃 및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배포 프로세스도 이전보다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며 모니터링 측면에서도 파일 로그 기반에서 파일 비트, ES, 키바나 조합으로 변경하면서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하여
라이브러리로 존재하던 요금 및 사업구역 기능을 분리하였습니다. 택시미터의 레디스에서 관리하던 운행 데이터는 각 인스턴스가 개별적으로 갖도록 하여 레디스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었습니다. 운행 데이터는 이벤트 버스를 통해 각 인스턴스 간에 주고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택시미터를 개발하면서 레디스 네트워크 IO 개선, 맵매치 최적화, 도로정보 라이브 업데이트, 마이크로 서비스 분리 등 개선 사항들을 수행한 결과물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이번 택시미터 개선 작업을 통해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최적화와 시스템 안정성을 목표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택시미터 개발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